TV 내무반 신고합니다. 기획특집 시청자 사연. 무수히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군 시절 추억담들. 그중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만을 엄선해서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바로 네, 반갑습니다. 예.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기획 특집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시청자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사연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왔습니다. 예. 500여 통이 넘는 편지와 전화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사연 5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대1. 네. 예. 그리고 말이죠. 네. 사연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 어떤 사연을 보낼까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던 분 예.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 저런 사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푸짐한 기대하시기 상품도 바랍니다. 준비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실 귀한 손님들이 또 오셨기 때문에 네.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설가 고원정 예비역 병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탤런트 신충식 예비학 병장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코미디언 배일집 예비역 병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용식 병장과 함께 출연했었죠? 예비역 병장.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예비역 어서 오십시오. 병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네, 아나운서 하다 병장 하려니까 이상해가지고. 네.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2회 때 출연하셨는데 네. 그 이후로 모임이 결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저 TV 내무반 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군대 생활은 하루만 늦게 들어와도 평생 쫄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TV 내무반 개 회장은 제일 막내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네가 한번 큰 소리 쳐봐라. 네. 그리고 이용식 씨가 저 회비 내고 가요. 아니 그날도 그냥 갔단 말이야.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그냥 빠졌어요. 아니 회비를 똑같이 거두셔야지 많이 먹는다고 2배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예 안 내면 안 되지. 왜 아예 안 내? 네. 네, 이따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드디어 제대한 사나이 김아람 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비역 병장 되셨군요. 네, 진짜. 곧 제대합니다 소리를 해가지고 되게 웃었죠 우리가. 아 근데 유명해졌죠? 팬레터 좀 왔습니까? 어땠어요? 페네터를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내심. 아무래도 주소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밀이니까. 예,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이 밑으로 지금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갈 거. 1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어느 때 보면 나보다 더 웃겨요. 자 그리고 코미디언 우리 배현정 씨 나와 계십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앞에 이 소개해드린 분들은 전부 우리 TV 내무반에 전부 출연하셨던 분들인데 네. 배현정 씨는 지금 여기 왜 나오셨어요?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닙니까? 아, 벨집 씨하고 내외 아니신가? 아참 소영이 같지.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이 TV 내무반을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있는 아주 팬이에요. 정말요? 근데 또 특집을 하신다고 그래갖고 일단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네. 예, 사실 저는 뭐 오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군 부대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꼭 제가 참석해야만 네. 이 프로가 빛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예.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 군대와 전혀 상관없지 않다는 아주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대 자주 가신다면서요. 많이 갔죠. 많이 갔고 예.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아들을 낳았다면은 군대 보낼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아들 없는 서름에 가보기도 하지만 벨집 씨하고요 예. 둘이서 저 군대 그 위문 공연.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 그렇네요. 그러시고요. 정말. 김지선 씨는 또 왜 나오셨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TV에는 TV 내무반 신고합니다가 있다면 예. 라디오에는 예. 일요일은 즐거워라고 우리 군인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예예예. 그리고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왜 여자들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남자 셋이 모이면은 이 꼭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네. 3위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위가 그 자기들 고생했던 얘기. 예. 힘들었던 거. 예예예.
2위가 군대 얘기. 예. 1위가 군대에서 고생했던 얘기. 남자들 순위가 모이면 그 이상하네. 군대 얘기. 선배님들도 그렇고요. 저는 그냥 귀에 못이 박혔어요. 아주 그냥. 네. 상갓집에서 이 군대 동창들 만나면은 3일 밤 그냥 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재미난 잊지 못할 사연들을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 예. 500통 가운데 5편 얼마나 재밌는 걸 골랐겠습니까? 그 사연만 가지고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TV 내무반을 보면 훈련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보다 힘들게 훈련소 생활을 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든 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훈련소 동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기 이야기시군요. 군인에게 있어 보급품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 오늘 바로 광물 검사가 있는 날이다. 훈병 문경진 줄 맞춰서. 훈병 정유성. 개수가 많나? 런닝은 없어? 관물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는 날에는 원산 폭격. 하나 더 있네. 그렇다고 남아서도 안 되는 법. 다 찢어지고 아무리 냄새가 고약하더라도 보급품 개수만큼은 정확해야 한다. 네. 더 있어도 탈이군요. 네. 공포의 관물 검사 후에 두 사람은 보급품 수호 작전에 나선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야 임마 어디 보고서도 모르겠냐? 철통 경계, 철통 방어, 고문관 팬티 절대 노 다칩니다. 손대지 마. 어버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훈련병들. 아니 그런데 은밀히 다가오는 저 팔의 주인공은 이구 망치케라 고문관 선생.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여. 노 타치가 아니라 노 팬티들 빠져. 어떡해요. 몸만 배배 튄다고 없어진 팬티가 돌아오나? 연기 참 잘하시네. 내 건 다 있다야. 아이고, 야속한 하나 주는 줄 연기. 팬티. 연기가 아닌 것 같아. 생활인 것 같아. 머릿속에 온통 팬티 생각으로만 꽉 찬 고문관 훈련병. 아니 그런데 저거는 신봤다. 아니 팬티 봤다. 저기 걸렸네. 속옷인가요, 저게? 저기 뭐가 있는데? 내 팬티. 에. 야, 네 눈엔 저기 팬티로 보여? 코 풀어버린 잡힌 거 보이고. 네. 아 참, 내일 관물 검사를 해. 너 그거 몰랐냐? 뭐라고? 아 드디어 큰일 올 났네.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 많고 많은 속옷 중에 슬쩍 위치 이동 좀 시킨다고 문제될 것은 없겠지. 아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팬티를 입수하라. 다 이름을 써놨어요. 10년 감수했네. 다시 보자 팬티 조심. 자나깨나 팬티 조심. 근데 이게 무엇이여? 지렁이 피하려다가 호롱이 만난다더니 이런. 개수 마냥 채웠다. 신이 나이는 고문관 선생. 어이? 근데 이게 웬 귀신이 kok할 노릇이라냐? 저 혼자 움직이는 최첨단 전자동 팬티. 와! 공포의 아, 이걸 독사족이요. 어떻게 하는가? 하늘 같은 족에 팬티를 가져가해. 이에다가 묶어놨어. 그날 밤 불침번을 서던 양희철 훈련병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저 펄뜨기는 쇠붙이는 설마 혹시 어쩜 안 돼 말도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 이 팬티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임마. 아니라니까. 뭐죠? 만들었어. 이거 베개피 아니야? 되게 피 가지고. 그날 밤 고문관 훈련병은 백엔잎으로 팬티를 만들기 위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자, 기다리던 잠옷 시간이다. 난 팬티 만들어놨지롱. 관물 검사 전산 이상모.
자신 있다 이거야. 자신 오늘 있다. 건물 검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다. 공들탑이 와르르 무너지던 그날 밤새 만든 팬티는 이제 어쩌냐고요. 뭐 피다 완전히 뭐 피 멈치. 정말. 이게 사연 보내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되게 고문관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대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기회가 되면 한 번 만나서 네. 예. 지나간 시절 한번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본인 얘기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그때 불침번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혹시 법정에 쓰셔도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 소식을. 예, 예. 근데 그분 요즘 취미가 예. 베개님만 보면은 베개피만 보면 팬티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게 습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고문관이라 해서 원래 좀 이렇게 수준이 얕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긴장하니까. 긴장하니까 그래요. 긴장하니까 너무 꼭 착하고. 걸음걸이도 앞으로 가 그러면 발하고 동시에 이게 나가고 또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하나 둘 하면 그 옆에 있는 고문관이라는 친구가 서희 다시 하나 둘 서희 너희. 너 네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너희 참 예.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춘이 아니라 7살에 입대를 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그러니까 내 나이 7살 때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던 아버지의 표정.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엔 나는 아직 너무 어렸었다. 근데 아빠,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군대에 갈 거야. 군대가 어디지? 뒤늦게. 제가 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고향은 북쪽이셔서 저희는 일가 친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를 가셔야 하는데 저를 맡길 곳이 없어 아버지를 따라 군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옛날 얘기네. 예전엔 그럴 수 있었나 봐요. 동아야, 인정이 있던 시절.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야. 이제부터는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응, 알았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와 아버지의 병영 생활은 시작됐다. 집에 가자. 그렇죠. 그렇지. 집 생각나죠. 빨리 집에 가자. 얼마나 아버지는 달라진 환경, 난감하시겠어요. 낯선 사람들. 밤새 칭얼대던 나 때문에 피곤한 병사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자연히 아버지의 내무 생활은 수월할 리 없었다. 힘들었겠다. 훈련 중에 다친 병사 없나? 없습니다. 오늘도 훈련 보느라 수고 많았다. 자, 해산! 하루 종일 뛰고 구르던 병사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던 어느 날 힘들죠. 충성. 아유. 마스코트. 밝은 미소와 어설픈 경례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충성! 신병 유성호는 1961년! 야야야 그만 야 네가 신고를 해야 할 분은 충복이 따로 계신다. 아버지와 함께 어린 나도 고참이 되었을 무렵 충성! 신병 유성호는 1961년 10월 13일부로 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아이고 참. 그렇게 병사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나는 어엿한 내무 생활에 내무반으로 자리를 활력소죠, 잡아간다. 진짜. 예. 친구랑 왔습니다. 동아구나.
중대장님이. 이게 정말 많이 했구나. 심부름 인사를. 또 할 수 있어요. 네? 심부름 값으로 이 중대장님이 고맙습니다. 사랑을 좋아라. 듬뿍 받는 거예요. 난 잔심부름을 도맡아하면서 중대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형들하고 네.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가 참 힘드셨겠어. 예. 김선병 무슨 일 있어? 이제 정아가 학교 갈 때가 돼서 말이야. 학교. 도 많고. 귀엽네. 무슨 방법이 있겠지. 아직 제대하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그렇죠. 어떤 이는 연필을 또 어떤 이는 반쯤 쓰던 공책을 내놓았다. 그런 중대원들의 도움으로 나는 부대 근처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아쉽겠다. 정말 차 조심해야 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알았지?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인사 잘하네. 정말 입학시인데 중대장이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가. 꼬마 병장 김정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곤 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 친자식처럼 동생처럼 보살펴 주시던 중대장님과 부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참 희한한 그리고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계셨어요. 혹시 예. 아버님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아버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후에 군대는 그럼 그걸로 면제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꼬마 병장으로 그래도 군복무를 그래. 하셨는데. 예, 그 아버지 따라서 군대를 또 갔었고, 네. 제 또 나이가 차서 저는 33사단에서 또 병역을 또 마쳤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군대 2번 가셨네요. 네. 혹시 한 번 더 갈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 그 시절 하면 꼭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네, 유정철이라고 네. 가련다 떠나련다 네. 어린 아들 손목 잡고 못 살아도. 주제가네 완전히. 그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아이고. 작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예.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노래 좀 잠깐 해보실까요, 그러면?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할 줄 몰라도. 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수수 심고 감자 심는 두매산 꼴레 고향에. 네, 됐습니다. 아유, 괜히 아버님 생각이 아마 많이 나셔서 더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김정아 씨는 가련다 떠나련다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그 네. 노래가 생각난다고 그러셨는데 원정 씨는 군 입대할 때 뭐 어떤 노래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까? 제 후배의 또 동생이에요. 근데 형제가 군대를 가고 있었어요. 아하. 네. 그 동생 되는 애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기타를 자기 거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배 안에서 어디서 구했는지 네.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가운데 앉아서 그때 김도양 씨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을 가고 있는데 네. 전부 이제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네. 알았으면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리고 좀 열심히 살 것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르니까 전부 그냥 네.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반복하는 대목에 가서는 전부 우는 거예요, 얘들이.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죠? 예. 난 참 오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또 좋은 그래요. 그 노래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 노래 부르면 눈물 나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참 말할 수 없겠죠. 그럼요. 이번에는 예. 아들 면회 때 있었던 사연을 박태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뻐꾸대 꺼꺼꺼꺼꺼꺼 시암탉을 잡는 폼새하며
백년선님 사위가 오셨냐고요? 글쎄요. 쌀도 한 듯박 꽉꽉 눌러 담고. 우리 아들 천면인데 쌀 한 말은 해가야지. 이야, 떡면에 떡하에 가시네요. 전방에서 공복 많은 외아들 천면에 가는 날이군요. 어쩐지 아침부터 온 집안이 부산하기만 한데. 아이스박스에다가 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면회도 가고 여름 피서겸 잘 됐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기본이 보내셨어. 면회를 갔지.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하셔서 막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뭐. 맞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떠난 뒤 6시간 만에 첫 번째 사건이 원주 터졌습니다. 도착. 저게 뭐예요? 워셔 얘기. 워셔 얘기. 큰일 났어요. 자동차 워셔. 쏟아졌나 보네. 왜 안 먼저습니까? 떡살에. 벨 텐데. 어서 오세요. 시루떡 좀 하려고 예. 워셔 얘기 들어갔는데 괜찮겠어 얘? 이거 어떡하나? 그럼 일단 들어가서 씻어놓고 가세요. 예예. 온 가족이 매달려서 쌀 씻기에 몰두했죠. 오직 군에 있는 아들 떡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러기를 몇 시간째. 이거 참 갈 길은 먼데 여기서 지금 쌀을 씻고 있어요. 아들 아유, 생각하면. 예. 아들 만나 계곡에 발이라도 담그고 고기라도 구워 먹었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쌀 씻는 피서만 실컷 했대나요? 아, 그래도 물이 빠졌네요. 이게 무서워. 너무. 벌써 저녁 저녁이 7시. 됐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대.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첫 판부터 엉망이 된 가족들. 언제 다 와요? 아빠 아직 멀었어? 전방 부대가 험하다는 얘긴 들었지만 산골짝도 그런 홀짝이는 처음이었죠. 비포장으로잖아. 피로에 미칠 노릇이었다고 해요. 좀 천천히 좀 가이소. 무슨 소리야 너? 면회 시간 끝날 시간 다 됐대. 그러다 갑자기 돌발 상황까지 발생. 누구? 아 그러는겨? 뭐가 이상하대. 와, 저 빵꾸 났잖아. 이 산골짝에서 타이어 펑크라니. 뭐 급할 때 이래요. 인적 없는 산길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막막해진 가족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죠. 아 여보, 택시야 택시. 자 택시 어디? 아저씨. 잠깐만요. 무슨 일이시죠?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예. 손 좀 봐주이소. 예? 큰일 났네 그러면.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태워다 드릴게 타시죠. 무슨데? 토요일 1시부터 면회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렇죠. 타이어를 고치고 나니까 시간은 많이 흘렸고 어쨌든 면회 장소로 갔습니다. 아들 보려고. 충성!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 면회 좀 하려고 하는데 예. 면회 끝났습니다. 아이고. 오라고라. 탈수록 태산이라도 이 지금까지 쌩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아들도 못 만났다 카이. 감사합니다. 약속해요. 일인가? 충성! 이거 어떻게 하시? 우리는 대구서 왔는데 예. 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주이소. 그래 지금 면회 시간 지났습니다. 그렇지. 내일 오시면. 규정. 그러지 말고 만나게 해주이소. 야, 예, 어렵게 왔습니다. 내일 오셔야겠다.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못 군대 가고 만났어요. 처음 온 면회인데 그대로 돌아설 순 없었죠. 그래서 부대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답니다. 헌데 세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 주려고 벼르고 별려서 해온 떡인데 먹여보지도 못하고 상해버리다니. 아유, 아까워라. 아들도 의심하시지. 이게 어떻게 산림목에 해온 떡이야, 펼쳐두면 좀 이게. 나아질까 해서 한참 떡을 널고 있던 중이었죠. 떡 노는 건 처음 봤다. 여관방에서. 야, 이신기요. 어머나. 아들아. 충성! 아. 명김희군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집 출발한 지 36시간 만에 아들 면회에 성공했다는 김희곤 씨 가족.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죠? 네. 미국에서 출발해서도 36시간 비행기로 오면. 네. 그래 면회는 결국은 했지만 피서는 좀 하셨습니까? 그래? 피서는 그냥 그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한번 못한 것 같습니다. 발도 한번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고생만 시켜나가 돌아왔죠. 뭐. 네. 어머니 박태순 어머니 네.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결국은 보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래. 그건 뭐 이런 말할 수 없지요. 예. 안 당해보면 그거는 뭐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밤에 여관으로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몰랐죠. 그래요. 네. 그렇다고 여관이 찾아갈 순 없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포옹을 하는데 네. 요 왼쪽 눈은 떡으로 잠깐 갔던 것 같아요. 아들? 네. 아들로 보고 떡 걱정. 그 떡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예. 예, 결국은 다음 날은 이제 들어가는 때 네. 예, 다 싸가지고 네. 가져갔지, 보냈지. 거의 그 시루떡은 이게 묵혀서 먹어야 되나 보죠? 아니 아드님 지금 자리하고 옆에 계세요. 아드님. 예. 네. 그 떡 맛이 어떻든가요? 뭐 좋지요. 뭐, 아니 상하지 않았어요? 뭐 상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예. 다 그거 맛있게 먹어도 잘 소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럼요. 뭐 철근을 먹어도 다 소화될 텐데. 여관방에서 말린 떡은 처음 먹어봤을 거야. 이종태 병장은 면회 때 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요? 훈련 받으면서도 부모님이 뭐 면회 오실 건 생각을 안 했죠. 예. 근데 어느 날 누가 면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숙이가 왔나 보다 하고 총알 같이 나갔죠. 오정숙이 아시죠? 오정숙. 지금의 우리 부인- 집사람. 전또 무슨 국악이 있는 곳인가? 하여튼 이종태 아나운서는 저런. 그래서 그날 이제 오정숙이하고 논산을 훈련소 나와가지고 공주로 가서 부여로 가서 백함, 낙함 그렇게 돌아다녔대. 예. 뭐예요? 잘 돌아다녔어. 예. 지금도 부인한테 오정숙이 이럽니까? 그렇죠. 예. 오정숙 내가 얘기한 거 괜찮았지? 예. 저 끝나고 나서 정숙이 나한테 좀 보자고 그래. 네, 그 집도 오정숙입니까? 김정숙이요. 자 여러분, 자 정숙합시다. 네, 조용해 주세요. 정숙합시다. 예, 신충식 병장님 아드님 면회 가신 적 있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느낌이 새로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6주 동안에 사람이 변하는데 그 뭐 애처럼 그냥 가서 할 땐 그냥 이상하게 가더니만은 그냥 보더니만은 뭐 이래가지고 쫙쫙쫙쫙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하여튼 구안만 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하여튼 쫙쫙쫙 뭐 이거밖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무슨 소리인지 듣지를 못 확실히 모르죠. 그냥 구안만 치니까. 그 교육을 김아람 병장 같은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사람이 됐구나, 변하구나 이런 게 아주 그래서 아주 그 실감 나는 첫 면회를 했죠.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 아 그렇군요,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우리 중대장도 그랬어요. 그래요? 구대 차렷 일어나요. 구대 그래가지고 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눈치껏 알아서요.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도. 그래도 다 통해. 다 통해요. 무슨 암호도 아니고. 이거를 아직까지 이북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예. 또 배현정 씨도 오. 그러나 옛날에 군가는 뭐 동이 트는 뭐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 지금 예. 군대 군가를 랩으로 한대네요. 그래요? 랩으로 못 알아듣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 큐. 나의
나가자 전진이다 물러설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군 전진 대한민국 국군 전진 그죠? 아니 느껴지세요? 우리도 알겠어요. 그러세요? 좋아요. 이 곡 뜹니다. 예, 뭐, 곧 대한민국 예, 신청곡 쇄도하겠습니다. 네. 전 예. 항복할 수가 없다. 예. 찔렀다. 나와라 전진이다. 야 이거 정말 요. 예. 자, 군가도 변하고 먹고 싶은 건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절 음식도 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월 예, 따라서? 그렇죠. 네. 예전에는 왜 군인들이 가장 그 휴가 나가면 먹고 싶은 음식이 자장면이어서 1위. 자장면. 요새는 네. 피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변했어요. 예. 배현정 씨는 집안에 남자가 안 계시다고 그랬죠? 아니요, 저는 저기 외삼촌이요. 아, 근데 오빠는 안 계시고. 예, 안 계셔요. 혹시 건빵 군대 건빵 드셔보셨어요? 그 지금 건빵 맛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휴가 나올 때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노릇스름한 봉투에 비닐까지 같이 돼 있어갖고 네, 맞아요. 공군으로 제대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가끔 또 별사탕이 끼워요. 그래요. 처음에는 예. 하얀 것만 주서 이만했어요. 그러더니 중간쯤 가니까 이거 조그매지면서 색깔이 빨주노초 파는 번 나왔어요. 그래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아주. 아유, 예. 그러니까 대단한 기억력. 예. 그거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핥아 먹었잖아. 야 이거 이 사탕이다 별사탕 이러고. 저 포장독에 까만 것도 별사탕 튀고 없어야 되겠네. 참 배는 고프고 먹고 싶은 건 많고 그런데 특히 더 먹는 것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먹성이 좋아가지고. 네. 김홍근 병장도 바로 그런 분이실 겁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먹는 거라면은 물불 안 가리는 분입니다. 김홍근 병장의 군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평소에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특히 군대 가서도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저는 노력하였습니다. 조국을 지키러 내가 왔다. 짬밥을 먹으러 내가 왔다. 김홍근 병장 복무수칙 제1조 하루 3끼는 꼬박꼬박 먹는다. 먹는 게 남는 법 먹고 또 먹자. 복무수칙 제2조 가능하면 더 먹는다. 표정 좋다. 이야 재밌다. 짬밥은 기본, 사자의 음식은 특식. 과연 일요일 위병 근무는 누구? 딱 그 점심 시간에 맞춰서 근무해요. 와. 연예계가 제일 많을 때. 이 먹고. 쌍코피라도 좋다. 배 그래도 터지게 웃어. 먹어보자. 잡수시라니까요. 아이고. 잡수시라니까요. 야, 안 먹는데 왜 자꾸 따라오고 그래? 아, 진짜. 워낙 잘 드셨으니까. 뉴스야 뉴스 이건. 이때 이후 학교 걸은 적이 없는 김 병장이 아침을 거르다니 이거야말로 장군 일의 최대 사건. 이렇게 놀랄 일이. 드디어 결전의 시간. 기대. 구병장 내가 왔다. 충성. 아유 몸이 달아요. 네. 자 이제 슬슬 연예객이 몰릴 시간인데. 아니 이거 무슨 난리라도 남겨? 면회객 콧배기도 안 보이네 그랴. 장사 안 되네. 아유 허기져라. 김병장님, 싸지 않지만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아 맛있. 참자. 참아야 하는데. 지조를 지켜라. 아무도 없어야지. 김병장님 왔습니다. 왔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마침내 나타나고야만 첫 면회객.
우리 엄마보다 더 반갑고. 고가루는 아니고 무슨 명문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고생이 많으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어머니 이건 저 주시고요. 아니요. 우리 아들 줄 거란 어머니. 말이에요. 아이고 저 어머니 냄새라도 맡게 해달라니까요. 면회의 주인공은 새파란 신병. 그렇다면 음식 얻어먹기는 누워서 떡 먹기나. 남겠지 좀. 맛있는 거 많이 싸웠어. 이건 통닭 냄새였다. 아버지는 잘 계세요? 그리고 누나는요? 누나는 잘 있어요? 누나 회사 잘 다니고 잘 있어. 근데 삼촌도 보고 싶네. 삼촌은 잘 있어요? 근데 빨리 고모는 먹지 잘 않고. 있어요. 고모도 보고 싶어요. 근데 누렁이도 잘 있어요? 아이고 누렁이 보고 거지. 싶네. 누렁이가 새끼가 됐어. 밤새라 밤새. 아 그만 좀 먹여요. 환장하겠네. 드디어 개봉. 역시 통닭. 맞긴 맞고. 그럼 내 코가 어떤 건데? 이럴 수가. 동작 그만. 빈말이라도 같이 좀 덜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빈말이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어서. 차려. 깍둑자. 아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셔요. 아줌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저는요 뚝기랑 꼴만 아들아, 우리 착한 일 한 번 하자. 어? 사태는 역전. 이야말로 주객전도가 따로 없고. 좀 드실래요? 많이 먹었어요. 드셔요. 이날의 사건은 지금까지 전설로 내려온 데나 모래나. 그냥 시청자가 보내준 사연을 연기가 또 더 재밌네요. 예. 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연을. 예. 네. 이영 씨 거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게 말입니다. 저 예. 표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입도 저렇게 큰 남자 처음 봤습니다. 저 결국은 성공했는데요. 김홍근 예비군 병장이 당시 만든 신조가 있으시다면서요? 신조. 예, 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예, 저 한 가지는 군대 가서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는 거예요. 네. 그냥 플러스 알파 한 그릇 더 먹는다. 그냥 두 번째는 잠이 그때 그 육군이 이제 8시간 자는 거거든요. 네. 그 쫄병 때는 거 이제 불침문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8시간 꼭 잔다. 네. 예,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 어려울 텐데 지키기가. 아니 근데 뵙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드실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한 공기면 될 것 같은 지금도 그렇게 분인데. 드세요? 많이 먹지는 않은데요. 예. 그 음식을 저 맛있게 먹습니다. 지금 말씀도 아주 맛있게 하시고 계세요. 그 군대 경험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그렇죠. 기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이종태 병장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버지 옛날 사진 보니까 만주 보국대 가서 고생하시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국대에서 예. 이렇게 저기 중공군 옷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쉽게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네. 열심히 해야지 되겠구나. 후방이든 전방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 그런 생각은 하대요. 근데 늘 아버님께서 또 중풍에 누워 계시는 모습, 또 만주 보국대에서 총매국 근무하시던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군대 생활할 때 어려울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에 대한 기억 좀 더듬어 보죠. 배일집 병장님. 예.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이제 군대 간다고, 이렇게 뭐 어머니 계시고 누나들 너 잘 갔다 와라 막 울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안 나오셔 안방에 계신데 그래서 아버지 저 군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답도 없으세요. 그래서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쵸, 먼 길 그래서 떠나는데, 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이게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이불도 안 덮고 이렇게 누우셨는데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 벽 쪽으로. 네, 그래서 돌아놓으셔서. 네, 아버지 저 군대 가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시더라고. 손짓으로. 그래서 가라. 되게 서운해요. 그렇죠. 얼굴이라도 아이고, 좀 뭐, 보시지. 저 군대 간다고요. 이러시더라고 또. 예. 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군대. 이제 열차 타고 예. 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 우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싫으시니까 그 손짓으로만 하신 건데 그 제가 이제 군 생활 3년 마치고 위문 공연으로 월남을 갔었어요. 월남에 숙소에 혼자 앉아서 그 생각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월남 거기 저 숙소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엉엉 소리 내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저도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그러셨죠. 지금 이제 보니까 아 그때 아버님이 저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 그 생각을 느끼니까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그래요. 네. 이렇게 군대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 사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그녀의 선택은 여긴이었습니다. 자신이 군에 오면 어려운 집살림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덜 수 있기에 남선은 힘든 훈련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예, 훈련 방탄사! 복장 소리 크게 안 납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관계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2 때 재학증명서를 떼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프던 훈련병 시절 그나 남선은 오히려 하루 세 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가족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몸 건강히 잘 계시죠? 저도 씩씩하게 훈련 잘 받고 있어요. 여기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식구들 모두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어린 동생들이 굶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저만 배불리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행여 아버지가 걱정하지는 않을까. 남선은 잘 먹고 잘 지낸다는 말을 편지에 쓰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훈련 도중에 실과 바늘이 필요하여 아버지께 보내달라는 편지를 띄우게 되었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봐요. 재정이 어려울 때니까 아마 지급이 안 됐을 거예요. 훈련 기간이라 그리운 딸을 만나지도 못하고 62년. 연회장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작은 봉투를 남겨두셨습니다. 소포가 왔네. 야, 그거 저 뭐냐? 아, 실을 일부 왔어요, 실하고. 예. 근데 왜 바늘 안 붙지? 교육 준비 상태가 이게 뭐야? 시작하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하나, 복장! 둘, 훈련! 하나, 복장! 남선은 바늘을 빠뜨린 아버지가 한없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왜 바늘을 빠뜨렸을까? 꿈에도 그리던 첫 휴가. 부모님과 동생들은 잘했을까? 허나 남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알고 왔어? 어이. 알고 왔느냐고. 무슨 얘기죠? 네, 잘 가요.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가는 게 얼마나 걸려?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아휴.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끝내 남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군에서 잘 먹고 편히 잘 지낸다는 편지를 손에 꼭 주시고서 무척 좋아하셨죠. 며칠만 사랑해 주셨으면
만나뵐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느덧 하사가 된 남선. 순간 남선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붓자루의 한쪽 끝.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늘 한 쌈이 들어있었어요. 한 쌈이나 보내줬어. 그제서야 만져보는 아버지의 바늘. 남선은 그토록 세심했던 아버지의 배려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퍽 가난하던 시절의 얘기인데 이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고맙습니다. 학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군대를 가셨다고요? 네. 네. 그때 당시는 그 여군 전형에 네. 유학의 그 특전이 주어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진학을 해가지고 유학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붓두껍 이렇게 뒤를 빼보면 되는데. 글쎄 지금 그거 보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참 운명이. 네. 그렇군요. 예. 붓 흔들어 보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죠. 실만 쓰고. 그냥 왜 바늘이 없을까? 네. 그러니까 실이 잔뜩 감겼으니까 소리도 잘 안 날 거예요. 그게 두껍게 감겼으니까 안 나죠. 그렇지, 소리도 안 나죠. 하여튼 무슨 저 단편 소설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고은정 병장은 말이죠. 군에 가는 후배들에게 이제 그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다,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좀. 군대를 특수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밖에 있는 사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밖에서 선후배 간에 지내던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지내던 것처럼 상식에 입각해서 서로 예절을 지키면서 지내면은 그 내무 생활에 어떤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고립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군이기 때문에 조금 치사한 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당당하게 생활하고 돌아오시면은 이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길고 긴 남은 인생이 여러분을 아무 뭐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일집 씨가 생각하는 군 어떤 의미일까요? 군이라는 곳이 소위 인격 형성의 그런 과정기다. 네, 그러니까 군 갔다 온 사람의 사회생활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의 사회생활하고 적응력이 다릅니다. 군대라는 곳 반드시 남자라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예. 꼭 군대가 뭐 지금 슬픈 일만 있고 또 이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군대란 거는 국가를 위해서나 그렇죠. 개인을 자신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고생하는 얘기도 하고 이랬지 군대란 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럼요. 예. 자, 오늘은 웃음과 감동이 있었던 기획특집 시청자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그런 사연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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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